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11번째 강의를 맡은 김홍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학교에 등교해 선생님과 반가운 친구들을 보면서 즐겁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계속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 예방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내일까지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야 할 것 같네요. 이 선생님이 지난 수업까지 마음이론에 대해 두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제대로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공부는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어느 단계에서 이해와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조금만 참고 수업을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마음이론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과 인간이란 주제로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과 인간의 세 번째 이제 사실과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는 실제 존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실제 존재하는 사실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을 포함한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사실과 감정을 한꺼번에 포함한 걸 정보라고 하고요. 또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느낀 어떤 순간적인 그림, 이걸 사진이죠. 사진. 이걸 현상이라고 하고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현상과 현상이 계속 더해져서 이어져 간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동영상으로 보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의 한 장면은 사진 하나씩 이루어져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영화가 쭉 스크린에서 동영상으로 나올 때는 그걸 사실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기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을 어떻게 느끼죠? 어떤 때 기분을 느낍니까? 감각기관, 특히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5가지 감각기관에서 어떤 자극이 될 때 느껴지는 느낌, 그것을 기분이라고 합니다. 자극이 있을 때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감정이라고 있죠. 저번 시간에 기분과 감정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안 됐을 수 있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감정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의 자극이 없이도 자극이 있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해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각기관 자극이 있으면 기분이 느껴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분이 지속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각기관에 자극이 없어요. 지금 없는데 갑자기 그 자극된 것과 같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기분이 나빴었는데 오늘 왔는데도 또 어제 그 나쁜 기분이 나타날 때 그걸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외부의 정보를 5개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며 위의 순서대로 양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각,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시각이죠. 그 다음이 청각, 그 다음이 촉각, 후각, 미각 순으로 우리에게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 의식으로 인식되는 이때까지는 감정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직 안 되시겠죠? 외부에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사실 정보입니다. 사실 정보. 이때까지는 어떤 감정 정보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외부의 정보를 의식이 느끼고
기억된 정보와 비교를 합니다. 순간적으로요. 우리가 눈과 코와 귀로 이렇게 정보를 느끼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서 뇌에서 기억된 정보와 비교를 하고 그 정보가 우리한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무의식이 작용하면서 마음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고 거기서 그게 좋으면 좋은 기분으로 나쁘면 나쁜 기분으로 또는 감정으로 만듭니다. 표현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 감정을 이제 감정이 만들어지면 드러나겠죠. 그럼 그 감정이 마음 에너지에서 표현 심리가 작용하고 그 감정을 의식으로 우리가 자각하게 되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외부의 정보와 기분 또는 감정이 결합하여 우리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기분과 감정은 마음의 무의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 직전에 그랬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정보, 사실만 있는 거지 기분과 감정은 의식 단계에서는 인식 단계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부의 기억과 결합해서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무의식에서 그 감정을 생산한다는 거죠. 이때 감각기관의 자극이 없어졌는데도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무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입니다. 아까 기분과 감정 차이가 그거였죠. 외부의 정보는 기분과 감정이 없는 정보입니다. 화가 났을 때 외부의 정보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억을 무의식이 처리하면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것일까요? 당연히 마음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난 적 있죠? 근데 우리는 그 화를 내가 만들어냈지만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났다고 그 사람을 탓하죠. 감정은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자, 이제 아까 그 외부 정보를 인식을 통해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은 무의식에 의해 작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음은 무엇으로 되어 있댔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의식은 생각하고 느끼고 지금 현재 느끼는 건데 무의식은 느껴지지 않는 거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들어오는 인식은 의식으로 자각하는데 내가 말과 행동 표현하는 것은 무의식으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자, 무의식 마음 에너지가 습관,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습관을 작용시켜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하면서 의식으로 자각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음작용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식으로 인식을 하고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무의식으로 내부에서 생겨난 감정 그리고 어떤 의사를 갖다가 표현합니다. 5개의 감각기관과 작용하면 인식심리가 작용하고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할 때는 표현심리가 작용합니다. 자, 아까 인식과 표현,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인식심리와 표현심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음과 심리는 다르다고 했죠. 마음은 심리를 작용하는 힘이고 심리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과 표현과 기억을 하게 하는 안에 마음의 움직이는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인식과 표현의 작용 원리는 의식, 우리가 느끼고 자각하는 의식인 인식은 직접 느끼고 자각되지만 무의식의 표현은 느끼지 못하고 자각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습관적으로 한다겠죠, 표현을. 인식할 때는 느끼고 이해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표정 짓고 말하는 말투라든지 어떤 단어라든지 행동하는 거 습관적으로 거의 다 하지 않나요?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사실과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주에 만나서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삶과 인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과 인생,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시간 때 사람과 인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사람과 인간은 다르다고 했어요. 사람은 자기 개인만의 마음이 움직이고 개인만의 행복을 찾지만 인간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복수이고 사람은 단수입니다. 자, 삶과 인생. 삶과 인생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분명히 다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데 삶과 인생을 같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삶은 감정의 의미, 그리고 인생은 기분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감정은 기억된 사실에 의해 만들어지고 기억된 사실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고 기억된 사실에 의해 만들어진 감정이 삶이라고 한다. 무슨 말일까요? 아까 우리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온다고 했죠. 근데 이 기억된 사실이라는 건 여기는 기억된 감정은 없습니다. 사실만 있는 거죠. 기억된 사실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고 기억된 그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정, 이거를 우리는 삶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삶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감정이고 이 감정을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어떻다, 나의 삶은 어떻다, 삶의 의미가 어떻다, 내 인생은 성공했다, 누구 인생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거기서 인생이라는 건 우리에게 삶의 과정에 어떤 기억된 사실들만 얘기하는 거를 인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삶을 얘기할 때는 그런 기억된 사실들에 내가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어떤 감정이 실려있는 내용들을 삶이라고 하고 거기에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삶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감정이고 이 감정을 의미라고 한다. 인생은 100만원을 벌었는지 1억 원을 벌었는지 사실을 말하며 이것을 가치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행복의 감정, 인생의 가치는 인간관계에서의 비교의.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한 감정, 불행했느냐 행복했느냐 하는 감정을 얘기할 때는 삶의 의미를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명예를 얻었느냐, 그리고 어떤 지위가 높아졌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내가 공헌을 했거나 헌신했느냐,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떤 내가 우월하게 어떤 것을 취득하거나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걸 인생의 가치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여자가 주로 추구하고 아까 가치를 따지는 인생은 남자가 주로 추구를 합니다. 여자는 인간관계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여자의 의미는 행복의 감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대상은 주로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이며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행복한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만드는 데서 나타납니다. 특히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행복의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남자는 인간관계에서 인간 이외의 대상에 의한 기분에서 인생의 가치를 느낀다. 자, 위에 여성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남자는 인간 위의 대상에 의한 기분에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한다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비교 위에 있는 가치, 돈, 명예, 지위, 사회적 공헌 등등 물건이든 돈이든 비교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 있지만 추구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이외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가치 자체가 돈은 인간관계가 아니죠. 명예도 인간관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지위, 어떤 하나의 틀일 뿐이죠. 사회 공헌도 내가 사회에 누구한테 기여를 했다 하는 정도의. 하지만 여성의 인간관계라는 건 사람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함으로써 느끼는 행복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상이라고 하고요. 자, 여자는 경제력과 명예보다 자녀와 남편 또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남자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여자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꾸준히 여자의 행복, 남자의 행복, 여자의 자아실현, 남자의 자아실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 재산을 늘리고 돈을 버는 걸 말하고요. 관계적 가치, 인간관계에서 지위나 명예를 말하고요. 사회적 가치, 사회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헌신했는지. 크게 이 세 가지 분류로 나옵니다. 인간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각 사회마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또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여러 나라마다 어떤 사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죠. 뭐 돈을 우선시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위나 명예를 우선시하고 주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 내가 뭐 공헌하는 걸 더 높게 쳐주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래서 사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가치 중 2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이루지 못해요. 흔히 볼 수 있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만 벌어야지 돈 버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지위나 명예를 너무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너무 추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또 가치 추구가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인생도 아닙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삶의 인간의 남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이고 그 어떤 가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렇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자아실현은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 사람과 인간 다르다고 했죠.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지만 제일 먼저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분 존재하려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존재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음, 아까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세 번째는 지적 욕구입니다. 존재 위협을 느끼게 되면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존재의 의미는 감정이며 감정은 무의식에서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의미를 찾고 존재의 의미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여자가 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존재의 가치는 인간관계가 아닌 대상을 추구하며 그렇죠? 남자들의 가치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어떤 부나 명예나 돈과 어떤 사회적 공헌 이런 거를 말하고요. 주로 남자가 추구하고 존재의 의미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알고 지적 욕구가 생기면서 경험을 많이 쌓거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마음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존재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 남자는 지식을 쌓고 경험하면서 가치를 추구합니다.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가 현실에서 이루게 되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멈추게 되며 다른 가치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생기면서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남자는 감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분만 느낍니다. 감정을 기억하지 않고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면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존재의 의미는 감정이라고 했죠. 사실에 기반한 감정. 근데 남자는 감정을 기억을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자는 건강하고 행복한 감정, 즉 존재의 의미를 만들고 나야 지적 욕구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자, 인간은 보통
건강, 마음, 지적 욕구 순서대로 추구하는데, 남자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고, 여자는 존재의 의미를 느껴야 존재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여자들 중에서 가치만 너무 추구하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들 내지는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치 추구를 우선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의미를 추구한 후에 여자들은 존재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합니다. 남자는 가치밖에 모르지만 여자는 의미와 가치를 모두 알고 의미가 붕괴되면 가치도 함께 붕괴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삶에서는 삶의 의미를 통해서 의미를 먼저 추구한 후에 그 다음에 가치를 추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자는 현재에서 의미를 갖게 될 때 행복을 느껴야만 미래의 행복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가 행복하면 굳이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가치는 현재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자존감. 이걸 뭐 흔히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여기까지는 잘 알겠죠. 무엇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사람으로 살 때는 마음이 오로지 자신만의 행복만 추구하고, 또 인간으로 살 때는 마음이 자아실현을 추구합니다. 사람과 인간 다시 또 나왔습니다. 사람으로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면 마음은 오로지 자기 행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심리에서는 자신의 행복에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복에 필요한 정보와 감정을 기억하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표현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할 때거든요. 인간으로서 마음은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자아실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자, 의미와 가치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정보와 감정을 기억하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표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심리가 작용하고 인간으로서는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단한 능력과 자유와 평등을 가졌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조화와 질서를 갖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조화와 질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에 추구하는 것이 권리이며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권리가 있고 인간으로서 조화와 질서의 책임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자아 존중입니다. 여러분, 자아 존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죠. 내가 인간으로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아 존중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자아실현을 추구합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누구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자아실현이 무엇인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과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 조화와 질서가 왜 필요한지, 법과 기본이 왜 필요한지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책임이고 자아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며 만들어진 조화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며 또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역시. 자, 이제 그럼 그 자존감, 자아 존중을 통해서 나는 그럼 누구일까요? 왜 나를 존중해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 마음이 있고 의식과 무의식이 있으며 심리에는 인식 심리, 기억 심리, 표현 심리가 있는데 이 중에 기억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 기억하고 있고 필요한 것만 기억합니다. 이때 과거의 기억은 경험과 지식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현재 무의식이 작용하여 의식으로 자각돼서 느끼는 것이 나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셨죠?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 본 적 많을 겁니다. 그리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에세이도 읽어봤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철학적 내용은 둘째치고 실질적으로 현재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무의식이 작용해서 의식으로 자각되고 느끼는 것이 납니다. 물론 그게 기억이 어떤 내용이 될지 감각적 느낌일지 몰라도요. 나와 똑같은 경험과 지식을 똑같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전세계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몸과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지만 태어나서 현재까지 기억을 만든 것은 납니다. 내가 좋든 나쁘든 무엇을 했든 과거의 경험과 지식의 기억을 가지고 현재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미래는 기억에 의한 생각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며 이것은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나이며 과거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의 생각이고 기억을 자각하고 느끼는 자기 자신이며 생각은 무의식에 의하여 자각되며 무의식 마음은 나를 존재케 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근본입니다. 자, 우리 이제 무의식이 왜 중요한지 조금씩 아시겠죠? 무의식의 작용을 알지 못하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살아가면서 나를 찾지 못하는 이유.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여러분이 같은 사람입니까? 몸은 같죠? 아니죠. 몸도 다 같다고 할 수 없죠. 몸도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 마음도 변화가 있었고 기억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존재라고 할 수는 없죠. 분명히 변했습니다. 내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진짜의 나일지 아니면 가짜의 나일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중심이며 나의 기억과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나만이 느끼고 자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꾸 타인에게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타인에게서 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나는 왜 사는가? 사람으로 죽냐 사느냐를 생각해보면 죽으면 시체이고 살고 있으면 신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체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몸신자도 되지만요, 마음신자도 됩니다. 정신신자.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재는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후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과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자, 왜 사냐 이 질문에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고요, 살기 위해 먹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전자,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은 사실은 동물처럼 사는 거죠. 목적이 그냥 먹는 것이 되는 거죠. 후자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죠.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이 사는 이유는 일단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인간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며 결국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의미 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자는 의미를 갖고 난 후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자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며 죽는 날까지 자아 실현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만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중단하게 되면 나는 왜 사는가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없게 되며 은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왜 사냐고 질문하면 자신을 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함을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은 결국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고요. 거기에 이제 여자는 의미를 먼저 추구하고 남자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런 이제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 생소하고 다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과 강의실에서 한번 진지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토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